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혼부부가 월급만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 전세로 살면서 돈부터 모으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선택 때문에 오히려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라면 적어도 이 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주임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혼집 때문에 고민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혼 준비를 할 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은데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이제 함께 같이 지낼 곳을 딱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가 좀 골치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 거며, 그리고 얘를 매매로 할 거냐 아니면 전세로 갈 거냐 월세로 갈 거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엄청 많이 싸우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세나 월세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장 내가 집을 살 형편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 내가 직장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나는 직장이랑 엄청 더 가까워야 된다,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라고 하면 꼭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살 집에 도대체 얼마를 태울 거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여기에 묶어줄 거냐, 이거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나이 또래일 거란 말이에요. 30대 정도가 되실 건데 그분들이 돈적인 거를 기준으로 두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신축이어야 된다. 맞아요. 주차장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역세권 앞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막 다 따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신혼부부일 때가 아직 아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뭔가 우리가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시기를 놔두고 집들이 해야 되니까, 친구들 집에 놀러 와야 되니까 우리 집이 안에 깔끔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내 소득보다도 완전 영끌 해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해서 막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내가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 어그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평생 그냥 나는 전세로 살 거다, 나는 월세로 살 거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한 2년 3년 후에는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 당장에 뭐 2년 3년 거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10년치 거를 계획을 좀 세워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내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냥 당장 그냥 이번 6개월 뒤에 결혼식 올려야 되는데 이 결혼 끝나고 나면 둘이 각자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그냥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남들 눈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도 좋은 곳,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전세로만 막 보게 된단 말이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선택지를 가지고 가봐야 되기도 하는데, 월세라고 얘기를 하면 달달이 우리 돈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월세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전세가 우리가 결국엔 대출받아서 들어가잖아요. 서울 외곽이라든지 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전세가가 거의 막 3억, 4억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올 현금으로 내고 들어가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활용을 했으면 그 달달이 나가는 이자가 또 있을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금리가 또 높아졌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나 전세 이자 내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월세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신혼부부들 중에서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 집부터 내 집 마련을 하고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걸 청약을 떠올라요. 왜냐면 신혼부부 특별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신혼부부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이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청약만 넣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청약 통장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청약을 넣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계속 하면서 그냥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청약이라는 것도 아무리 특별공제를 가지고 있어도 언제 걸릴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그 청약을 계속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괜히 시간만 또 낭비를 하게 되고 그때 동안 집값이 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1년이 지나도 뭐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언제 당첨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약은 계속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청약을 넣는 과정 중에서도 또 투트랙으로 일반 매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서 뭐 급매가 나오는지 급매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난 실거래가보다 이번 실거래가가 더 높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들 더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드실 거야. 아, 그냥 조금 더 쌌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6개월 전 이 가격으로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예 경매에 대해서 선택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경매에 대해서 뒤늦게는 관심을 가지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몇 개월 뒤에 관심을 가지냐, 지금 관심을 가지냐, 이것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매에 대해서도 선택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실제 저희 수강생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경기 지역에 한 2억 정도 되는 전셋집을 먼저 얻으셨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셨고 1억 5천만 원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2년을 살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청약은 계속해서 넣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도 같이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경매 물건이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랑 뭐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 경매 물건 자체로도 권리 분석상 뭔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했는데 3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3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입찰할 당시에 필요한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경매로 낙찰받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입찰할 때 내야 되는 필요한 보증금이라고 보셔야 되고, 추후에 잔금을 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 더 더하고,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서 같이 잔금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실제로 이 3억 5천만 원짜리 낙찰을 받을 때도 입찰하기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드로 입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잔금 납부까지 다 가능한지를 다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낙찰 3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만 보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싼지 안 싼지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최저가로 나와 있는 금액이 4억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도 4억 정도 됐었던 물건인 건데, 그런 아파트를 5천만 원 더 저렴하게 3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됐던 건 거죠. 물론 뭐 층이 어떠냐, 뭐 뷰가 어떠냐, 이 단지 안에서도 선호하는 동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가 뭐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일반 매매로만 보고 있었다면 절대 매수를 할 수 없었던 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물론 이게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바로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벌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가 살 집을 살 건데 그 집을 더 저렴하게 사자라는 게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4억에 사는 것과 3억 중반대로 가격으로 사는 거냐, 이것도 엄청나게 첫 단추에서는 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차이니까요. 그죠.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테크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경매 물건이니까 무조건 싸겠지, 그냥 낙찰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낙찰받은 집이 시세가 4억인데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4억 1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경매를 통해서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일단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거, 그 어느 바운더리에 있는 물건으로 볼 건지를 정하셔야 되고, 그 물건들이 나왔을 때 뭐 입지는 어떤지, 초등학교랑 뭐 가까운지,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역이랑은 도보로 그래도 10분 정도
정도까지만 나는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조건들을 먼저 세우시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이 물건이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리 분석상 뭔가 인수해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경매라는 건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 금액만 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붙는 무언가가 인수되는 조건이 있는지도 꼭 한번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딱 상한선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만 원까지만 나는 보겠다라고 딱 정하셨다면 그 금액까지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입찰을 해보면 또 폐차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정해놓은 딱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낙찰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그 낙찰 받아간 분이 잘못 받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아까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 다음 물건 또 보면서 그렇게 더 싸게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 그걸 엄청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상 몇 번 입찰을 하다 보면 더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기다린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낙찰은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금액을 높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준 딱 정하고 그 금액만큼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임님 말씀으로는 경매는 우리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한 어떤 선택지로 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도 계속 넣고, 그리고 일반 매매도 계속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는 나중에 뭐 급급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막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임님이 결혼한 지 2개월 차 되신 신혼부부잖아요. 그럼 주임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당연히 신축 들어가고 싶고 당연히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억눌렀어요. 저는 그래서 무리해서 막 전셋집을 엄청 좋은 거 막 이런 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실거주할 집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곳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현재는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기양찰랑 뭐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봤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재 내가 실제로 그 다음 단계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뭘까? 뭐가 더 중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억누르면서 그래도 좀 참고 견디면서 결국엔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도 계속 청약을 넣으시면서 경매 물건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도 계속 넣고 있고, 그리고 경매 물건, 뭐 실거주할 수 있는 집 같은 것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먼저 당첨되면 청약으로 내 집 마련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매수하는 거 일반 매매 막 보다가 급금에 나오면은 급금에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 그리고 경매 물건 계속 보다가 정말 싸고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계속 입찰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내 집 마련을 딱 하나의 방법으로만 국한돼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좀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실거주하실 집들을 경매로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꽤 많으세요?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내 집 마련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막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또 여럿 계신가요? 당연히 계시죠. 실제로 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낙찰 받으셔가지고 지금 잘 들어가서 거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물건 낙찰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단타 느낌으로만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긴 하죠. 아무래도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너무 보시지 말고 내 집 마련하실 때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방법도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경매로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단타 매매로 진입을 하시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되고 양도세도 세금 다 내야 되거든요. 기본세율 6에서 45%를 일단 내야 되긴 해요.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세보다 얼마 정도 나는 싸게 낙찰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단타 매매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내가 높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입찰할 수 있는 선택지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많아요. 그리고 특히 대출 규제에서도 실거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좀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세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월세가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부족하면 뭐 전세나 월세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무조건 청약이 정답이다, 무조건 경매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특히나 신혼부부일수록 처음 집을 꾸릴 때 결혼 초기에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거며 이 종잣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첫 집을 마련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신혼집을 구하는데 모든 돈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서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관리를 하면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청약을 넣는다든지 계속 매매를 본다든지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본다든지 그러다가 내 자금으로 감당 가능하고 실거주하기도 좋고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매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키워줄 첫 번째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생기기 전 이 몇 년 동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몇 년 뒤를 좀 바라보면서 정말 똑똑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임이었습니다.